미국은 왜 국민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왜 목조주택을 선택했고, 왜 30년 모기지 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왜 리모델링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건축 산업이 금융, 소비, 지방재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 구조의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건축 경제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 리포트 제1장, 미국은 왜 목조주택을 선택했는가? 도입. 미국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니다. 도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단독주택이 대부분 목조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왜 철근 콘크리트보다 목조주택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건축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경제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 이민자들이 북미에 정착했을 당시 가장 풍부했던 자원은 나무였습니다. 벽돌 공장을 세우고 석재를 운반하는 것보다 주변 숲에서 목재를 얻어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었습니다. 개척 시대에는 속도가 곧 생존이었습니다. 19세기 철도가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목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칼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전국 어디든 운송될 수 있었고, 주격화된 자재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빠른 주택 공급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목조주택은 시공기간이 짧습니다. 같은 규모의 주택이라도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건설회사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지보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지붕, 외벽, 창호, 단열재, 바닥 등을 계속 교체합니다. 목조 구조는 이러한 리모델링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건축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지속됩니다. 물론 목조주택에는 화재와 신개미, 습기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건축법, 방염자재, 보험제도,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여왔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목조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나무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빠른 공급, 낮은 초기 비용, 쉬운 증축과 수리,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적인 소비까지 연결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택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금융제도인 모기지론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모기지론이 탄생한 이유. 미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기지, 몰게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기지는 단순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미국의 건설, 금융, 소비를 함께 움직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겪으며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당시 주택대출은 만기가 짧고 계약이 까다로워 경기 침체가 오자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기 고정금리 중심의 주택금융 체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기 모기지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일반 가정도 소득을 기반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건설회사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고, 은행은 장기간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기지 시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금융기관과 증권화 시장이 발전했습니다. 대출은 금융시장으로 연결되고 자금은 다시 새로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대출 심사와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 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모기지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핵심이지만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고려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집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건설사, 자재업체, 인테리어 업체, 보험회사, 지역 상권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제3장, 주택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 많은 사람들은 집을 하나의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십 개 산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의 순환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고, 은행은 장기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관리하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집을 사는 순간부터 금융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재 산업입니다. 목재, 철물, 콘크리트, 단열재, 창호, 배관, 전기자재, 지붕재 등 수많은 제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 채의 집은 다양한 공장의 생산을 촉진하며 물류와 운송 산업도 함께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입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목수, 전기기사, 배관공, 지붕 시공장, 도장공, 조경 전문가까지 다양한 직종이 참여합니다. 건설 현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비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가전제품, 가구, 침대, 커튼, 식탁, 생활용품, 인터넷, 케이블, 보안 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가 이어집니다. 집 한 채는 건설이 끝난 뒤에도 경제활동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경제입니다.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학교, 병원, 마트, 카페, 식당, 주유소 등 생활 인프라가 확장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지관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붕을 교체하고 창문을 바꾸고 욕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합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 건설 관련 산업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집 한 채가 금융,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소비, 지방재정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경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건설 경기가 활발하면 여러 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침체되면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미국의 리모델링 시장과 DIY 문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리모델링 시장은 왜 세계 최대가 되었는가? 미국의 건설 시장을 이해하려면 신축 시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를 오랫동안 떠받쳐온 것은 리모델링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된 집을 허물기보다 고쳐 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문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된 주택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붕은 교체해야 하고 외벽은 다시 칠해야 하며 창문은 단열 성능이 높은 제품으로 바뀝니다. 주방과 욕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 개선됩니다. 즉, 집은 한 번 짓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자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회사, 창호회사, 단열재 업체, 전기와 배관업체, 페인트 회사, 가구, 회사, 가전회사까지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작은 공사 하나가 여러 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DIY 문화도 리모델링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교체하며 데크를 만드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공구, 자재, 교육 콘텐츠 시장도 함께 키웠습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열 개선, 고효율 창호 교체, 태양광 설치도 리모델링 시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래된 집을 현대적인 성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고 건설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미국 건설 산업이 신축과 리모델링을 함께 성장시켜온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주택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핵심 제도인 재산세가 어떻게 운영되고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5장 재산세는 어디에 쓰이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국가가 거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재산세가 지역사회로 움직이는 핵심 재원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순간 납부하는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학교와 도로, 경찰과 소방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마다 세율과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티나 시 정부 등 지방 정부가 부과하며 부동산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공립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 시설 개선, 교사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며 지역에 따라 교육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서비스, 도로 유지 관리, 공원 조성, 도서관 운영, 상하수도 등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도 재산세가 활용됩니다. 집이 많아지고 지역이 성장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택 공급과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세수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면 지방재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균형 있는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산세 제도는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지방재정과 주택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주택경제 구조를 비교하며 두 나라가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6장 한국과 미국의 주택경제 차이. 같은 집이라는 자산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주택을 바라보는 방식과 시장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건축 방식부터 금융, 세금, 유지관리 문화까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널리 활용됩니다. 한국은 아파트 비중이 높고 금융 환경과 대출 구조가 미국과 다르게 발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 방식도 다릅니다. 미국은 목조주택이 일반적이며 증축과 리모델링이 비교적 쉽습니다. 한국은 철근 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 유지관리 방식과 공사 형태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된 집을 고쳐 사용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주방, 욕실, 창호, 단열, 지붕 등을 수차례 교체하며 주택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한국은 신축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도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인 경우가 많아 주택시장과 지역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방세 체계와 국가 재정 구조가 미국과 다르게 운영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주택금융, 리모델링, 자재산업, DIY 시장이 함께 성장하며 건설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어집니다. 한국도 건설업이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 구조와 소비 문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주택 경제는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제도와 역사, 문화의 차이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각 나라의 경제정책과 건설 산업을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도 건축 산업이 왜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 남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7장 앞으로 AI 시대에도 건축은 살아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건축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는 건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건축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며 주택과 건축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세계의 건설 현장에서는 AI가 설계 도면을 분석하고 공사 일정을 예측하며 자재 수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일이 걸리던 작업이 몇 시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과 로봇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공사 현장을 측량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하며 로봇은 벽돌을 쌓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보조합니다. 위험한 작업은 자동화되고 사람은 관리와 품질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 역시 건축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명, 냉난방, 보안, 에너지 관리가 인공지능과 연계되면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태양광 발전, 고효율 단열재, 에너지 절약 설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앞으로 주택의 기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의 일자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자동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설계, 프로젝트 관리, 유지 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도 사람은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와 병원, 공장과 사무실을 계속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가 존재하는 한 건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은 AI와 로봇,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산업이 아닙니다. 금융을 움직이고 제조업을 성장시키며 소비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경제의 기반입니다. AI 시대에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될 것이며 미래의 건축은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